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스템화하게 버렸어 가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부 과목이 바뀌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끝내는 이제 법학 이론, 우리 이제 그 제2장이 되겠죠. 헌법을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에서 법학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학의 이제 기초적인 개념 이어서 헌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헌법에서는요, 출제될 만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큰 쟁점으로 한번 이제 파악을 해본다면은 헌법의 개념과 기능을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 자, 헌법의 제정, 그다음에 이제 개정, 특히 이 개정 절차에 대한 부분은 암기사항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헌법의 수호 또는 헌법의 보장, 헌법의 보호, 이제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헌법의 수호 제도들, 그다음에 우리 헌법상의 기본 원리와 기본 제도. 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 헌법의 양대 축 중에 하나인 기본권의 총론 파트, 자, 그다음에 이 기본권의 강론 파트, 그다음에 또 기본권의 이제 우리 헌법의 양대 축인 기본권과 함께 이 통치 구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통치 구조의 원리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정부 형태, 대통령제, 무언내각제 비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또한 이제 통치 구조론 중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들이, 자, 국회에 대한 제도, 그다음에 행정부에 대한 제도,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제도, 그다음에 헌법재판 제도,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파악을 하셔야겠죠. 아시다시피 항상 이제 반복되는 말이지만 법학은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또 헌법 과목 하나만 해도 상당히 이제 정리할 내용이 방대하죠. 자,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전공자로서의 소양을 전제로 한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 오셨던 전공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 가시면서 조금 더 시험에 이제 준비하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조절을 더 해 가셔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헌법의 정의죠. 헌법의 정의라는 부분은, 자, 헌법은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헌법이란 것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법 규범적인 논리 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헌법은, 자, 이렇게 이제 규범적인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보충을 좀 해본다면, 우리 헌법의 이제 주된 내용은, 자, 앞서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될 것인가라는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 때, 자, 정리를 해봤듯이, 자, 기본권과 이 통치 구조, 자, 이걸 양대 축으로 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헌법의 정의를 이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헌법의 이제 가장 큰 틀에서 내용은 기본권과 통치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이와 관련된 국가의 기본법,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최고의 법이다. 자, 그래서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이자 최고의 규범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헌법의 이제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헌법은 이제 사실로서 가지는 특성과 그다음에 규범으로서 가지는 특성,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헌법이라는 부분은, 자, 우리가 정치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정치성이라는 이 부분은 헌법만이 가지는 특질일까요? 아니면 다른 규범, 그러니까 헌법을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인 법률이라든가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규범들도 가지는 특성일까요? 자, 당연히 다른 규범들도 가질 수 있는 특성이에요. 다만 헌법이 다른 규범에 비해서, 다른 법 규범에 비해서 가장 강력하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지는 특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왜 그러면 다른 규범들에 비해서 헌법이 가지는 정치성이 더 강력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헌법이 국가의 최고 규범이잖아요. 따라서 헌법이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하의 법들은 그 방향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이 가지는 이 정치성, 이 부분이 다른 규범에 영향까지 미치기 때문에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럼 이러한 헌법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느냐, 그 과정도 이 정치성과 연관이 될 수 있죠. 자, 헌법은 정치적 투쟁이나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성립된다. 자, 투쟁 혹은 타협. 자, 우리 헌법이 성립됐던 과정만 놓고 보시게 돼도, 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죠. 우리 헌법이 처음에 재원 논의 과정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자는 안이 더 먼저 지배적인 견해로 대두되다가 결국은 타협을 통해서 국회 내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제정이 됐어요. 자, 이런 것만 봐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하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자, 대립이 있었고, 자, 그것이 뭐 투쟁이라든가 타협을 통해서 자,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정치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헌법은 자, 특유의 일정한 이념이나 가치 질서를 구현하라고 하는 자, 법 규범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정치, 경제 등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즉 역사성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우리 헌법의 성질 중에 시원성, 자, 국가의 질서를 처음으로 만드는 규범이기 때문에 시원성을 가진다는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성을 가진다고 하게 되면은 실은 역사성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자기가 새로 만드는 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성을 가진다는 부분은요. 자, 이제 조화롭게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헌법이 규범으로서의 시원성을 가지는 건 맞아. 모든 규범들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헌법의 사실적인 측정면에서 따져보게 된다면요. 헌법은 실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규범적인 효력으로서는 근원이 되는 게 맞겠지만 그 규범이 성립되는 사실상의 과정을 보게 되면 제한이 있죠. 어떤 제한이 있냐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자, 뭐 이런 이제 뭐 문구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수 있는데, 자, 어떤 규범도 헌법도 마찬가지야. 어떤 규범이든 갑자기 전혀 기반도 없이 생길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의 재원 과정을 생각해 보시게 돼도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했는데 대통령제가 세상에 없던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성립돼서 발전했던 제도들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받아들인 것이죠. 자, 그것만 봐도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당시 헌법이 제안될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할 만한 역사적 환경이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할 만한 상황이 있죠. 자,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뭐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서 인식하기에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기에는 대한민국은 자, 1945년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탈피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들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그런 나라인 우리나라는 바로 독립적인 정부를 세웠던 게 아니고, 자, 미 군정 체제를 3년을 거쳐서, 자, 그 이후에 이제 그 과도기 과정을 거쳐서 자, 정부를 수립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미 군정 영향을 받는 동안, 자, 그 전까지는 일제 식민 지배 동안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자,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는 동안은 미국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거, 자,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자, 갑자기 우리가 뜬금없이 새로운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으니까 자, 영향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역사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은 사실적 특성으로서 정치성, 역사성, 자, 이런 것들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자, 일단 사실적 특성이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규범적 특성이에요. 자, 규범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어떤 규칙, 자, 이게 이제 규범이라고 한다면 이런 규범으로서 가지는 특징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최고 규범성. 자,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다시피 헌법을 정점으로 하고 자, 그 이하의 자, 법률이라든가 자, 명령, 뭐 조례, 자, 규칙, 자, 헌법,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자, 상하이의 규범의 위계 질서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법 단계설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상하이의 규범 질서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규범이다라는 뜻에서 자, 최고 규범성이다라는 걸 가지게 돼요. 자, 이런 최고 규범성이라는 규범성은 헌법만이 가지는 특질일까요? 다른 규범도 가질 수 있는 특질일까요? 헌법만이 가지는 특질이죠. 최고는 하나잖아요. 자, 아까 이제 사실적 특성에서 언급드렸듯이 다른 이 사실적인 특성들은 뭐 정치성, 그다음에 역사성, 뭐 다른 헌법이 아닌 법률이라든가 명령 이런 것들은 역사성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헌법이 그런 역사성, 정치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규범이다라는 특질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도 최고 규범성만은 헌법만이 가지는 특질이야. 자, 다른 규범에는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다른 규범에는 최고 규범만 하나니까 다른 규범들은 최고 규범성이 없겠죠. 다만, 자, 이제 조직 규범성이라든가 권력 제한 규범성, 생활 규범성, 자, 이런 자기 번영 규범성, 자, 이런 이제 규범적 특징들은 일부 다른 규범들도 가질 수 있는 특징이죠. 자, 조직 규범이라는 것은요. 자, 국가의 어떤 조직에 대한 근거가 되는 규범이다라는 것이죠. 자, 헌법을 통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자, 이런 조직에 대한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규범성을 갖는다. 자, 맞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기타 헌법 이하의 다른 법률이라든가 명령들은 조직 규범성이 없을까요? 있죠. 예를 들면 행정 조직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 이런 행정법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직규범성일 수도 있잖아요. 뭐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자, 그래서 이런 조직규범성이라든가 기타의 특성들은 다른 규범들도 가질 수는 있는 특성이야. 다만 헌법이 가장 강력하겠죠. 자, 그래서 자, 최고 규범성은 헌법만이 가지는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이다. 어떤 규범의 특징일지 대충 짐작이 되시겠죠. 자, 다른 어떤 이 권력을 자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거. 자,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권력 분립이라고 하죠. 자, 권력 분립의 형태를 정하고 그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그 법으로서의 특성. 이게 권력 제한 규범성이야. 자, 그럼 이건 헌법만이 가지는 특질일까요? 이것도 역시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규범들도 가지고 있는 특질이지만 헌법이 가장 강력하다. 자, 생활 규범성. 자, 생활 규범성은 뭐예요? 자, 생활성이 존재하면서 국민의 생활 영역에 자, 영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건 헌법만이 그럴까요? 당연히 다른 법 규범도 우리 생활을 규제하잖아요. 영향을 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역시 생활 규범성도 다른 규범도 가질 수 있는 특질이나 헌법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헌법에 있어서 강조되는 규범이다. 이런 특징을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자기보장 규범성이라는 부분은 이것도 이제 헌법이 다른 규범과 좀 구별돼서 가지는 특질. 그러니까 헌법만이 가진다고 봐도 무방한 내용이에요. 자, 왜냐? 헌법은요, 자신의 그 규범의 내용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 그 내용을 실현을 위해서 처벌 조항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형법 같은 조항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자, 형법이라는 법률은 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에 대한 효과로 자,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범죄 그 형벌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서 형벌이 규정이 되어 있어. 자, 근데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최강의 효력을 가져야 되는데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 자체 어떤 처벌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 자, 그러면 헌법은 자기 이외에 어떤 외부 어떤 법규범을 통해서 그것을 부정당하거나 침해하거나 했을 때 특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장 규범들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아. 따라서 국가 권력 스스로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어떤 권력 분립상의 견제 장치라든가 어떤 자기 규범 내에서 스스로 그 자신의 효력을 보장받도록 하는 그런 질서를 내부에 형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기 보장 규범성이다라고 설명하게 되죠. 다른 규범과는 달리 구체적 처벌 조항을 통해서가 아니라 헌법 내에 자 질서와 견제, 균형, 자 이런 걸 통해서 자 국가 권력이 자 스스로 견제되도록 그리고 억제되도록 하는 자 자기 보장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자기 보장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을 규범적 특질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